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산회계 강의하는 김종화입니다. 보이시죠? 자,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이 자격증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간단하게 우리가 해야 될 공부 어디까지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나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세무사에서 시행하는 국가고인 자격증 준비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목표는? 네, 보통 여기 선산세무 2급이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건물을 질 때도 순서가 있듯이 5층부터 질 수는 없잖아요. 1층부터 져야죠, 그죠? 땅부터 파야 되나? 그죠? 세계 2급부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그 다음부터 다음 급소 가서 더 쉽고 속도를 내기가 쉽고 자격증도 훨씬 더 수월하게 tab니다. 그래서 회계 2급 우리 시험이 이론이 30%, 즉 30점. 그 다음 실기가 70%, 70점입니다. 그래서 몇 점 합격? 네, 70점 합격. 70점 이상 합격입니다. 중요한 건 70점 이상이 이론 실기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합해서 그냥 70점 맞으면 합격인 거죠. 그럼 이론이 30점이고 실기가 70점이니까 어떤 게 중요해요? 그렇죠. 당연히 실기가 중요하죠. 그죠? 가 아니에요. 이론이 중요합니다. 이론이 중요합니다. 왜? 이 실무라는 게 요 이론적인 내용을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입력해주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무를 하더라도 이론을 모르면 입력 작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무를 하기 위해서도 이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무가 별표 하나라면 얘는 이론은 별표가 한 30억 개 되는데 바쁘니까 3개만 칠게요. 이론이 중요합니다. 특히 처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급 부분의 회계원리를 잘 해야만 나머지 급수까지 수월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대부분 전산회계 공부하려고 합니다. 뭐부터 할까요? 그럼 되게 어떻게 해요? 1급부터 하라고 그러죠. 그죠? 1층부터 짓지 말고 3층부터 지라는 거예요. 3층부터. 회계 1급부터. 3층부터 저도 건물은 젖어요. 희한하게 젖어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1급부터 해도 되긴 됩니다. 1급부터 해서 세무로 가도 되긴 돼요. 그러나, 여기서 회계 원리를 배우고 나서 1급으로 가는 거랑, 안 배우고 냅다 1급으로 가는 거랑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7, 80%를 다 하거든요. 70에서 80%를 하고 가요. 2급에서. 그럼 1급의 회계원리 중에 7, 80%는 2급에서 하고 가는데 만약에 1급으로 냅다 시작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에서 100까지 가야 되는 거고 2급을 한 사람은 7, 80% 물론 내용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7, 80%를 듣고 나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쉽게. 그러면 회계원리는 거의 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과목인 원가회계와 부가세라는 거 요걸 하고 나니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2급을 안 하고 1급으로 시작한 분들은 그게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2급부터 하든 1급부터 하든 그건 뭐 여러분 자유고 상관없는데 이왕이면 시작부터 제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더라. 그거 제가 또 강의 1, 2년 한 게 아니고요. 제가 몇 살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이에서는 전국에서 저보다 강의하는 사람 많이 한 사람 없어요. 제가 19살 때부터 강의했거든요. 어쨌거나 강의하면서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초부터 차분히 하는 사람과 중간 단계부터 심지어는 저는 회계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무 2급부터 배운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못 말리죠? 자기가 하고 싶다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빨리 못 따요. 결국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제로 베이스부터 차근차근 하는 게 가장 훌륭한 방법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어쨌든 근데 여기서 강의는요. 여러분 선택이니까 2급부터 하시는 분은 2급에 맞게 차근차근 해드릴 거고 나는 조금 기초가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보니까 1급부터 하래. 2급부터 하면 시간 낭비래. 1급부터 하겠다. 그럼 1급도요. 어쨌든 처음 하는 사람 기준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람 기준으로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의 목표 처음에 말씀드렸죠. 목표는 사실은 여기죠. 세무 2급. 세무 2급이죠? 움직여서 깜짝 놀랐죠. 세무 2급이에요. 여기는 회계원리, 원가회계, 부가세 그리고 소득세라는 게 들어가죠. 사실 사회 나가서 여러분 실무에서 사실 이 자격 공부 우리 자격시험의 궁극적인 목표는 취업이죠. 취업이나 물론 이직 그죠? 취업이나 이직에 관련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이나 이직에 할 때 업무상으로 실무에 들어가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바로 이거죠. 부가세 신고. 또 하나가 소득세 연말정산 원천징수하는 거죠. 이 업무가 가장 많이 일반 기업에서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를 필수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하는데 짧게 하면 3, 4개월 할 수 있고요. 보통은 5, 6개월 합니다.
다시요. 세무 2급까지 공부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요? 짧게 하면 3, 4개월. 어머나. 3, 4개월. 낙서가 돼버렸네요. 3, 4개월. 그리고 보통은 5, 6개월 걸립니다. 5, 6개월 걸립니다. 보통은. 그리고 중요한 건 왜 5, 6개월이에요? 또 중요한 건 시험이 1년에 4번밖에 없어요. 시험이 4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이 1년에 뭐 10번 있으면 이렇게 안 걸릴 수도 있지만 시험이 4번밖에 없다는 걸 감안하자면 5, 6개월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2급부터 시작하면 시험 한 번 볼 때마다 2달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꼬박 걸리는 거고 1급부터 시작해도 4개월 꼬박 걸리는데 시험 타이밍이 안 맞으면 5, 6개월 걸리는 게 기본이에요. 그것도 꾸준히 공부했을 때 얘기지 한 번 공부하다가 한 일주일 놀다가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5, 6개월 택도 없죠. 사실은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물론 이론적인 바탕이 좀 튼튼한 사람은 3, 4개월이면 충분히 붙어요. 그러나 이론이 좀 약한 분 대부분 사람들은 5, 6개월은 충분히 걸리고 시험 한두 번 떨어지면 7, 8개월 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5, 6개월은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세요. 완전 초보 입장에서 볼 때는 5, 6개월을 생각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아침 눈 떠서보다 밤에 잘 때까지 공부만 하는 사람 아니죠. 그죠? 근데 일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살림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하루 종일 공부하는 사람도 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이 정도 해야 세무를 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목표를 가지세요. 목표, 나 이것까지 딸 거야. 아무래도 지금 취업에 나가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니까 세무위까지는 꼭 따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시고 하루에 30분 1시간을 하더라도 꾸준히 하면 5, 6개월이면 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집중력이 없고 의지가 없는 사람은 5, 6개월이 아니라 앞에다 일자 붙여도 못해 15개월. 1년도 더 걸립니다. 1년도. 진짜예요. 1년씩 더 걸립니다. 강의하면서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분히 착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한 6개월 안팎이면 세무를 다 땁니다. 물론 공부 양을 늘리고 빨리 집중할수록 더 많이 딸 수 있죠. 특히 인강 들으시죠 지금? 자, 인강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잖아요. 좋은 점은 잘만 들으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실강에 비해서 효과가 좋아요. 자기가 이해 못한 건 다시 들으면 되고 그리고 필기하다 놓친 건 다시 멈추고 더 필기하면 되니까. 근데 실기는 그게 힘들거든요.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현장감이 좀 없다는 거.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동영상도 한 10몇 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 동영상 스타일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전자칠판 딱 하고 그죠? 바뀌고 또 시험도 예전에는 동영상이니까 하나하나 자세히 해줘야지. 그래서 자세히 해줬는데 문제는 안 듣더라 이거죠. 그래서 실기하듯이 우리 실강을 하듯이 좀 스피디하게.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하는 것은 이제 요 과정을 한 급수 과정을 이제 실강하고 인강을 좀 접목해가지고 실강하듯이 좀 스피디하게 나갈 겁니다. 너무 자세히 한다고 또 다 아는 건 아니니까 또 그리고 또 중요한 것만 체크하면서 또 필요한 거 다 보충 설명하면 되니까 좀 스피디하게 나가면서 실강처럼 실강에 가깝게 이렇게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전산세무 이거 몇 가지 목표를 일단 정하시고요. 근데 나는 또 세무 1급 여기까지 따겠다. 법인세. 특히 이제 여러분이 세무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좀 능력을 펼쳐서 능력급으로 급여를 좀 많이 받고 싶다. 그럴 때는 세무 1급 필수죠. 법인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도 다 보다시피 이거 회계원리 원가액에 부가세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본 단계부터 착실히 하지 않으면 이걸 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무 1급 따면 취업은 진짜 잘 되죠. 웬만한 중소기업은 이력서 내면 10군데 내면 10군데 다 오라고 할 정도로 세무 1급 따면은 취업은 거의 보장은 아니고 취업이 잘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합격률이 회계 2급은 한 50에서 60% 합격률이. 그러니까 10명 중에 대여섯 명은 붙는 거죠. 10명. 그 다음에 회계 1급이나 세무 2급은 둘 다 비슷해요. 둘 다 20에서 30% 정도가 붙습니다. 자, 회계 1급만 해도 2급하고 1급은 확 달라요, 수준이. 그러니까 2급부터 하고 1급으로 가는 사람은 합격을 빨리 하지만 냅다 1급으로 시작한 사람은 합격률이 20, 30%밖에 안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순서대로 밟아라 이거죠. 그리고 세무도 마찬가지로 20에서 30% 붙습니다. 10명 중에 2, 3명만 합격한다는 점 명심하시고 적어도 3, 4개월 아니면 5, 6개월을 꾸준히 해야 될 목표 기준을 세우시라는 거. 처음 마음 같아서는 한두 달 열심히 바짝 해가지고 붙고 싶죠.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바탕 없이 완전 초보라면은 무조건 최소한 3, 4개월 그리고 5, 6개월은 생각하셔야 된다는 점. 아시겠죠? 준비됐죠? 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세무 1급은 사실 2급 따고도요. 1급 할 때 진짜 이거는 다시 2급 따고도요. 따고도 6개월에서 한 1년 이렇게 잡아야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만치 않습니다. 합격률이 옛날에는 1%에서 5%인데 요즘은 5%에서 한 15%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요즘은 좀 쉽게 나오는 편입니다. 어쨌든 합격률도 대충 감안하세요. 이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대한민국에 시험 보는 사람, 전산인 세무에게 시험 보는 사람의 평균적인 합격률. 구체적인 건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근데 한국세무사회로 가면 안 되고 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로 가야죠. 자격시험 홈페이지로 가야지 세무사회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 가면 구체적인 합격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세요. 나 이거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시작하는 시점이 1월이냐 3월이냐 5월이냐 8월이냐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시험 일정 확인하시고 시험 일정. 시험이 2015년 같은 경우는 4월, 6월, 10월, 12월이니까 그거 감안해서 내가 언제까지 공부해야 되겠다. 목표에서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만 가지고 하셔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과목이 이렇다는 거. 물론 이거 말고도요. 세무사회 말고도 다른 자격증이 많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하면 뭐 시간 낭비고 벌써 나 다 아는 거야. 벌써 제꼈어. 이런 사람도 있죠. 벌써 제낀 사람도 있겠네? 그럼 이 소리를 못 들었겠네? 할 수 없네요. 어쨌든, 자, 대충 이제 알아봤습니다. 근데 거두절미하고, 강의해야죠. 그죠? 뭐, 강사가 강의해야지 뭐 하겠습니까? 강의 시작합시다, 이제. 바로 시작할게요. 지우고 가겠습니다. 어머나. 자, 지우고. 자, 이제, 전자칠판 신기한 거, 이제, 회계 기본 개념으로. 자, 회계 2급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학과 부기 나오죠? 회계학과 부기 보이시죠? 자, 바로 이제 교재 들어갑니다. 이거 있네? 얘도 지워야지 그럼. 얘도 지울게요. 아유, 재밌죠? 자, 이제 회계학과 부기. 우리가 회계를 시작하는데 회계가 뭐냐 알아야죠. 자, 근데 이거 하기 전에 회계는요. 회계의 주체는 기업입니다. 회계는 기업이 합니다. 근데 좀 유식한 말로 기업 실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기업 실체. 자, 이럴 때 따라 하셔야 돼요. 도서관에서 하면 안 됩니다. 도서관에서 따라하면 안 되고 집에서 하면 따라하세요. 자, 회계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기업. 그럼 기업 따라하세요. 그러면 한 번 따라하는 게 그냥 눈으로 몇 번 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1, 2년 강의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말 잘 듣는 사람이 합격도 빨리 합니다. 말 안 듣고 하랄 때 안 하고 시킬 때 대답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은 오래 공부합니다. 자, 회계의 주체는 누구다? 기업이다. 회계는 누가 한다? 기업. 기억하세요? 그럼 다시 회계학이란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경제적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기록, 정리, 요약해서 보고함으로써 회계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포인트가 이겁니다. 유용한 정보 제공. 한마디로 하면 그냥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 즉, 기업이 우리 회사는 현재 이렇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은 얼마고, 내가 이제 얼마나, 지금까지 돈을 얼마나 벌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투자자나, 아니면 주주, 아니면 거래처, 아니면 세무서, 이런데 알리는 거, 유용한 정보 제공. 이게 키워드예요. 자, 회계는 뭐다? 유용한 정보 제공. 이런 식으로. 그게 키워드입니다. 나머지는 몰라도 돼요. 이런 거 일일이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들으시면서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그 대신 지금 이 순간에도 벌써 스마트폰도 보면 안 돼요. 엎어놓으시고 집중하세요. 그 다음 부기. 옛날에는 다 부기라고 했는데 요즘 부기라고 안 하죠. 지금 다 회계잖아요. 어쨌든 회계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고, 부기는 북키핑, 장부에 기록하는 거죠. 장부의 기록, 요약, 정리. 재산의 변동 내용을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 장부에 기록, 계산, 정리. 장부에 기록, 계산, 정리하여 그 요약 보고하는 겁니다. 장부에 기록, 정리하는 거, 그게 부기. 옛날엔 부기, 요즘은 회계. 어쨌든 이건 기술적인 기록하는 측면을 얘기할 때는 부기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회계라고 한다는 점. 아시겠죠? 그 다음에 회계학과 부기의 분류가 있죠. 회계학과 분류에 부기가 있는데 분류 참. 자, 좀 올릴게요. 회계학과 부기의 분류. 그래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재무회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건 재무회계예요. 근데 우리는 전산회계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재무회계 이런 표현을 잘 안 하고 그냥 회계원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회계 원리. 회계 원리라고 합니다. 회계 원리, 회계 원리. 그래서 우리 전산회계 할 때는 회계 원리. 그다음에 이제 이제 이거 하다가 다른 자격증 많죠. 재경관리사라든가 뭐 회계관리 기타 등등 있는데 그런 거 할 때는 재무회계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어쨌든 재무회계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외부 정보 이용자 어쩌고 저쩌고. 자, 우리 회계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새 까먹었어. 3분 전에 했는데. 유용한 정보 제공. 그죠? 그러니까 말로 해봐야 조금이라도 기억이 되는 거예요. 듣고 지나가고 하더라도 중요한 단어는 말로 해보면 기억이 오래됩니다. 자, 유용한 정보 제공인데 그 정보 제공한테 누구한테 하느냐?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 투자자나 채권자 등에게 제공하는 거. 그게 바로 재무회계고, 아니다. 내부에 있는 경영자 또는 관리자들 있죠. 관리자들한테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이거는 관리회계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특별한 말 없으면 재무회계, 회계원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슨 회계? 재무회계. 그렇죠. 이렇게 재무회계. 이 중에 지금 강의 듣는 분 중에 벌써 난 이건 다 알아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배웠던 사람. 근데 생판, 진짜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용어에 빨리 친숙해져야 됩니다. 그럼 용어에 가장 빨리 친숙해지는 건 말로 하는 거예요. 음독. 공부 잘하는 비법 알려드릴까요? 공부 잘하는 비법. 중요한데? 자, 공부 비법. 이거 적으세요. 위에 이상한 낙서가 됐네요. 그죠? 비법 알려드릴게요. 비법. 비법 중요한 거예요. 1번. 밥 먹어라. 뭐라고요? 밥 먹으라고요? 왜 탄수화물이 공급되고 아시죠? 밥 먹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거 이거예요. 음독. 뭐 이상한 거 마시는 거 아니에요. 음독이 뭐 하는 거? 그죠? 소리내 듣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초짜일수록 제가 초짜들 강의 엄청 많이 했거든요. 초짜들. 근데 초짜들 강의할 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새로운 용어 매일매일 새로운 게 나와요. 그런 것들을 자꾸 말로 할수록 더 빨리 이해를 하고 빨리 받아들입니다. 암기도 되고요. 아시겠죠? 이거 두 가지예요. 여기다 하나 덧붙이자면 이거죠. 볼자 같은 애, 복자 쓴 건데 복습입니다. 복습. 결국 이거랑 연결되는 거죠. 복습할 때 읽고 쓰고 단순한 겁니다. 공부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 천재면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천재가 아닌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걸 따르세요. 읽고 쓰고. 그럼 그게 회계 공부 잘하는 비법입니다. 아시겠죠? 진짜 이게 천기누설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다시 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결론은 외부에 정보 제공하는 게 재무회계, 우리가 하는 게 재무회계고, 그 다음 관리회계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시고 통과합니다. 그 다음 부기의 분류. 이제 어쨌든 요즘은 이제 부기라는 말 자체를 거의 안 쓰니까 뭐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대충 들으세요. 자,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가 있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는 건 복식 부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무슨 부기? 복식 부기. 이럴 때 따라하고요. 눈치처럼. 눈치처럼? 죄송해요. 좀 말이 꼬여요. 제가 생각보다 보기도 원래 그런가? 제가 승질이 좀 급해요. 그래서 다음 말할 것까지 생각하면서 꼬여요. 항상. 죄송해요. 어쨌든 복식부기. 즉 복식부기가 이렇게 이럴 때 따라하시라고 복식부기. 근데 복식부기가 뭐냐? 사실은 지금은 설명이 안 돼요. 잠시 후에 몇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또 설명이 됩니다. 자, 복식부기는 포인트는 일정한 원리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단어, 여기 좀 진하게 써있는데 보이시나? 자기검증 기능이 있다 라고 돼 있지만 지금은 설명이 안 됩니다. 해봤자 딴 나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몇 시간 지나면요, 이제 거래 이중성도 배우고 뭐 해요. 근데 지금 또 딴 나라 맺죠. 거래 이중성? 이게 뭔 소리래? 그죠? 몇 시간 지나면 나와요. 근데 회계는 그게 문제예요. 매 시간 새로운 게 나와. 근데 이 시간에 이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 설명하면 이해를 못 해요.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끈기를 가지시고 그냥 꾸준히 잘 듣고 중요한 단어 따라하라고 하면 따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몰라도 돼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복식부기구나 이런 정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재무회계구나 이런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그냥 이게 뭐지? 연구하지 마세요. 시간 지나면 다 해결이 됩니다. 몇 시간만 참으세요. 아셨죠? 통과.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회계 단위가 있죠. 회계 단위에 보면 여기까지 올리자. 회계 단위 올리나 마나 똑같네. 밑에 또 해야 되는데 어차피. 자, 회계 단위 보면은 여기 뭐라고 써있냐? 자산부채 자본. 자산부채 자본은 뭐죠 또? 에헤이 참 환장하시겠네. 자산부채 자본은 뭔 소리래요? 자산부채 자본 뭔 소리래? 이 말을 안 듣지? 자산부채 자본 모르겠죠?
고민하지 마세요. 통과. 이것도 어차피 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딱 들을 때 쏙쏙쏙 와닿으면 참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 시간에 자산 얘기하면 또 길어져요. 그래서 그냥 제끼고 요 다음 시간에 자산이란 설명 드립니다. 그때까지 좀만 참으세요. 어쨌든 재산. 우리가 하는 말은 재산이에요. 재산. 뭐라고요? 재산 변동. 재산 변동을 기록 계산하는 장소적 범위래. 장소. 그리고 예를 들어 본점과 지점, 본사와 공장 이런 말을 했죠.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사업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사업을 했거나 사업하고 싶은 사람? 없음 말고요.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너무 조용해. 그죠? 너무 조용해. 어쨌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을 하다 좀 잘 됐어요. 일단 근데 그 하나만 점포가 하나였는데 잘 돼가지고 왜 봄이죠? 본점 쓰려고 그러는데 왜 이러죠? 본점. 근데 드디어 이제 잘 돼가지고 지점을 내게 됐어요. 지점을 내게 됐어요. 근데 본점은 서울에 있고요. 지점은 부산에 있어요. 자, 본점은 서울에 있고 지점은 부산에 있어요. 부산 좋죠? 부산 좋죠. 부산에 사시는 분 계시죠? 좋죠. 부산은 참 다이나믹 부산이죠. 원래가 좋아요. 어쨌든 갈 때도 많고 먹을 때도 많고 먹는데 왜 이렇게 먹죠? 이상하다. 이렇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부산에 지점을 냈어요. 자, 그럴 때 장소는 다르죠. 근데 회사 이름은 똑같죠. 같은 회사예요. 그럼 쉽게 무식한 말로 장부를 본점에 하나, 지점에 하나 이렇게 둘 거냐, 아니면 묶어서 하나를 둘 거냐를 정하라. 그게 바로 회계 단위입니다. 그게 회계 단위예요. 원칙적으로 하나의 기업은 하나의 회계 단위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지점이 여러 군데, 지점도 이제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죠. 부산 지점, 대구 지점, 대전 지점, 광주 지점, 전주 지점, 강릉 지점 이렇게 많아질 수 있죠. 그럼 이럴 때는 장부를 하나 이렇게 하면 장부가 수십 개가 될 수 있고 퉁쳐서 하나로 하면 하나가 될 수도 있죠. 어쨌든 하나로 할지 여러 개로 할지를 정해라. 그게 바로 회계 단위입니다. 회계 단위. 자, 장소적 개념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제. 중요한 게 회계 기간이에요. 자, 회계 기간. 회계 연도라고도 하고, 자, 회계 기간 중요합니다, 이거. 회계 기간. 아까 장소적 범위보다 더 중요한 게 회계 기간이에요. 여기는 자,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보고하게 됩니다. 이때 보고하는 기간. 그 기간이 바로 회계 기간 또는 회계 연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작년 1년 동안 얼마를 벌었습니다. 내지는 6개월 동안 얼마를 벌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데 그 기간, 대상이 되는 기간을 회계 기간, 회계 연도라고 하더라. 보통은 특별한 말 없으면 1년입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1년이에요. 근데 요즘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 늦다. 그래서 6개월이나 3개월 단위로 할 수도 있다는 점. 아시겠죠? 그 다음에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반기나 분기, 3개월 단위나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나 6개월 단위로 할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1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X1년, X2년, X3년 이렇게 이어진다고 가정합시다. X1년, X2년, X3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지금이 X2년도다. 그럼 이번 연도를 단기, 이번 연도를 단기, 현재 기간을 단기, 지나간 작년도는 전기, 다음 연도는 차기 이렇게 얘기한다는 점. 아시겠죠? 전기, 단기, 차기. 하다못해 이것도 회계 용어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제일 중요한 게 빨리 이거 용어. 회계 용어와 친숙해지기. 이게 포인트입니다. 회계 용어와 친숙해지기. 이때 용어를 가장 빨리 익히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쵸? 음독, 말하는 겁니다. 말해야 여러분 머릿속에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진짜 이건 비법이에요. 이거 진짜 음독, 소리내서 하는 거 정말 중요한 비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연령대가 또 10대부터 50대, 60대까지 다양하시죠. 저 실강할 때도 보면은 이제 3학년, 4학년, 30대, 40대들이 꽤 있죠. 그죠? 특히 40대쯤 되면 이제 애들 클 만큼 크고 이제 자기도 다시 재취업. 요즘 말로 경력 단절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배우러 오는데 공부를 오랜만에 하니까 돌았으면 까먹고 하죠? 그럴수록 이거 하라고요. 자꾸 말로 표현해야 외워집니다. 하라는 대로 해야지 효과가 좋아요. 자꾸 읽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 쓰시고 어쨌든 용어를 익히는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빠른 길은 자꾸 말하는 거, 말하고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해가지고 그냥 회계 단위가 회계 기간이 이렇다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시고 이제 구체적인 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아, 하나 빼먹었다. 다시 여기 단기, 전기, 차기는 했잖아요. 단기는 현재, 작년은 전기, 내년은 차기. 중요한 거 빼먹었네. 이번 연도가 시작하는 시점을 기초, 이번 연도 끝나는 시점을 기말. 앞으로 우리 회계하는 사람들은 기초 어쩌고 저쩌고 기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쓸 거라는 점, 전기, 단기, 차기 이런 용어가 빨리 친숙하게 만들어지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건 다음 시간부터 하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 뭐 했죠? 뭐 했죠? 그렇죠. 자격시험.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목표 회계 2급, 1급, 세무 2급까지 또 1급까지 갈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목표는 세무 2급이죠. 그거 안내해드렸고 이제 본격적인 회계 시작하기 전에 이제 회계가 뭐냐 이런 정도 알아봤습니다. 회계가 뭐다? 회계의 목적? 그새 까먹었어요 또?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돌아서면 까먹거든요. 1분 지나도 까먹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말을 해봐야 돼요. 회계의 목적은 그렇죠. 유용한 정보 제공. 유용한 정보 제공.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회계기간 1년 기준이다. 1년을 기준한다. 기본. 그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인 회계 원리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